아르테미스 화장실 고장 사건. 왜 고장난 겁니까 이거? 제가 안 그랬어요. 아, 네. 아니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대륙 같은 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 거기에 사람을 안 보내겠냐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지마. 라고 물어봤- 하지마. 안 가도 그러면 돼. 여기는 내 영토다라고 깃발을 꽂았어요. 그걸 가서 치울 역량이 없으면 옆에서 야 치워. 안 치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아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어떻게 저기를 갔는지가 좀 사실 좀 잠깐만. 항공우주연구원의 본부장님 지금 음모론을 지금 지지하는. 음모는 아니지만 잠깐만요. 정부하고 민간 관계가 포켓몬스터 같은 거 같은 거. 오 그래요? 강력한 포켓몬을 얼마 많이 갖고 있냐가 승리하는 조건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일반 대중분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뭐 네. 이상한 소리 하고 키보드 워리어로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뭐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우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라는 게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 전설 포켓몬 같은 거 하나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면 주주가 되겠습니까? 대화를 완성하는 지식 설계자 라플리클리 딥다이브. 자, 그럼 오늘도 주제 속으로 지금 바로 딥다이브 해볼까요? 우주 늘 가슴 떨리는 곳이죠. 사실 저도 밤하늘을 볼 때마다 설렙니다. 우리의 5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아르테미스 2호와 뉴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우주 경제의 심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깊은 대화를 위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심장이라 불리는 분이시죠. 누리호를 성공시키시면서 우리나라를 우주 강국 반열에 올리신 발사체 기술의 산증인 고종환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발사체 딥다이버 고종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초소형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지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뉴스페이스 딥다이버 박재필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인데 예. 또 이렇게 또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강력한 우주 기업 이걸 만드셨어요. 본격적인 다이빙 전에 어린 시절 누구나 이 종이 비행기를 접으면서 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약간 종이 비행기도 다르게 접을 것 같거든요. 오늘 한번 가볍게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좀 이면지로 좀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제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요. 아 왜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 미리 접어오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은 본부장님 또 저기 아래에 계신 다른 동료 그 책임 연구원님들 좀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날려볼까요? 네. 종이 쓰레기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역시 다르다. 오, 잘 날아간다 근데. 본부장님 항우연에 계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이 런치되는 것부터 좀 달라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네, 진짜.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1일 드디어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되면서 전 세계 시선을 단숨이 끌어모았습니다. 이번에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을 해서 달 궤도를 돌아서 귀환을 마쳤는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나사가 주도하는 국제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 달의 남극에서 과학 실험도 하고 자원 채굴도 하고 생명 유지 기술이 가능한가? 요 검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화성까지 이어지겠다 하는 장기적인 우주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그야말로 우주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연다.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된 후에 기사가 매일 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그런데 아주 인간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 고장 사건. 뉴스 메인에 많이 떠 있었죠. 아르테미스 화장실 왜 고장난 겁니까 이거? 제가 안 그랬어요. 네, 아니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찾아보니까 소변을 보면 이제 소변은 우주선 밖으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다가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그게 막혀서 이제 사용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변을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지 않나요?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는 다시 걸러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한다고 그쵸. 하는데 이것도 짧다 보니까 너무 쉽게 봤어 제가 봤을 때. 야 그냥 버리고 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번 아르테미스 여정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박재별 대표는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거의 54년 만에 이제 아폴로 이후에 인간이 이제 달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아폴로 시절 때는 기술의 우월성,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가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엔 진짜로 살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화장실 문제. 달러 갔을 때 아폴로 시절에는 그냥 이제 봉투로 해결했는데 얼마나 이런 좋은 화장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생활 밀착형 우주 탐사가 되지 않았을까. 갔었던 크루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유색 인종 그리고 최초의 비미국인 그런 우주 비행사들로 구성돼서 가는 게 실제로 달에 살러 가는 것 같다. 우주 참여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도 이게 우주 시대가 진짜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예전 아폴로 미션 때랑은 고민하는 수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022년인가요? 첫 번째 SLS 로켓 발사할 때 굉장히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가 연기할 때 보면은 누설이 생겨서 저희도 그런 걸 많이 겪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혹시 발생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지켜보고 있었고요. 한 번 정도 연기하고 이제 발사하는 걸 보면서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확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워낙에 이 발사체 쪽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누설만 말씀하셨는데 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십만 개를 엄청난 다 봐야 데이터가 되고 있고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가슴을 졸이면서 보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좀 이 쏘시는 입장, 거기 또 탑승한 입장. 탑승한 입장에는 잘 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뭐 일각에서는 아폴로 때처럼 그냥 사진 찍고 깃발 좀 흔들다가 돌 몇 개 집어온다. 이거를 왜 또 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왜 쓰느냐? 이런 냉소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124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2025년 지방 예산이 326조 원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왜 굳이 사람이 가야 될까? 탐사 로버가 가서 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직접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이 제일 가까운 데 있긴 하지만 아직도 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대처를 하려면 아직은 로봇보다는 인간이 가야만 대신에 각오해야 될 거는 이제 사람을 보내려면 그만큼 굉장히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여러 기업 그리고 여러 국가 기관이 이제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많이들 실패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자동화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사람이 가고 난 뒤에 다시 로봇이 가는 게 더 그래야 의미가 있는. 훨씬 더 큰 작업 또 위험한 작업이 있으면 또 이제 그거를 기계가 대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아폴로 미션 때는 사람이 갔다 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사람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을 보내기엔 여전히 얻어온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몇 번 가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에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저기를 갔는지가 좀 사실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잠깐만. 항공우주연구원의 본부장님 지금 음모론을 지금 지지하는. 음모는 아니지만 잠깐만요. 이 기술이라는 게요. 사실 저희 보고 이런 거 하라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 옛날에 60년대에 이걸 하려면 물론 정말 뭐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하고 했지만은 그때 미국과 러시아의 이 경쟁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에너지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제 11호 갔죠? 12호 갔죠? 그러니까 6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몇 번 안 간 게 맞긴 해요. 그 시기에 그 정도 예산을 들이고 이거 제가 헬스장 간 것보다 숫자가 적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는 거의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음모론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도 음모는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지 달 궤도로다가 인공물체를 띄우면 카메라에 미국이 버리고 온 게 다 잡혀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지금 와서 봤을 때도 네,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달에 인간이 가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이게 비유를 하자면 태평양 한가운데 갑자기 새로운 대륙 같은 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 만약에 그런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람을 안 보내겠냐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 안 보내겠냐? 네, 여기에 새로운 대륙이 생겼는데 안 갈 거야? 가지 마. 라고 물어볼 때 가지 마. 안 가도 그러면 돼. 그리고 로봇만 보낼 거야? 라고 할 때 어. 어떤 나라도 다 아, 보낸다고 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이제 봤을 때 북극 거기 왜 가냐 사람들 탐험가들 갔을 때 3년 정도 얼마 안 돼서 또 남극에 또 아문센이 또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저런 탐험가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얼음만 있을 텐데 왜 가냐? 라고 했는데 100년 후가 딱 지났을 때 탐사대들이 앞다투어서 거기 기지를 짓고 맞아요. 남극을 탐험하고 그럼 앞으로의 100년에 어디가 될 거냐 라고 봤을 때 이제 달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거기에 왜 인류가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가야 된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영향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가지 마. 너는 가지 마. 아, 너는 가지 마. 그게 맞네요. 우리가 갈게. 야, 너 가지 마. 어,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야, 너 같은 애들은 안 가도 돼. 예. 신대륙이 갑자기 생겼다. 안 갈 거야? 그렇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이러면은 거죠. 갑자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신대륙을 탐험한 국가들이 얼마 안 가서 패권을 잡았어요. 그거랑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달이냐? 네, 달에 뭐 히토류가 있다, 헬륨3가 있다, 뭐 굉장히 희귀한 자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구로 가져와 쓰는 게 그만큼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지 달 왜 가야 돼? 하고 막 계산기를 두드려.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먼 미래 얘기예요? 사실 SLS가 지금 프로그램이 가고 있지만은 네. 달에 착륙도 못 해봤고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막 돌아다녀 본 적도 없고 그까지도 지금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착륙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먼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은. 아직은 어렵다. 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달 얘기가 처음 했던 게 한 10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달에 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냐? 내릴 것도 아니면서.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높아지고 기술도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그게 내년에, 후내년에 뭐 이렇게 막 벌어질 거는 아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지금 쓸 수 있느냐, 바로 어떤 돈으로 환산이 되느냐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 다른 국가적으로 어떤 소유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거라고 어쨌든 뭘 발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점이나 활용하는 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서 일단은 좀 비비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이거 좀 궁금해요. 반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만약에 어떤 국가가 가서 여기는 내 영토다라고 깃발을 꽂았어요. 그걸 가서 치울 역량이 없으면 치울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치우라고 말만 해. 옆에서 야 치워. 예. 안 치워? 그럼 야, 전혀, 입국 닫. 전혀 그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아. 예. 달 뒤편에 어. 잘 안 보이는데 가야지 알 수 있는데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아는 거죠. 안 가보면 뭘 네.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고 평화적으로 쓰자라고 다 얘기했지만 지금 근데 이미 달 뒤편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네. 모르요. 야, 우리 달에 그렇게 갈 필요 없어.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100년 뒤에 한 5개 국가가 그쵸, 달 나눠 먹은 뒤편에서 거죠. 이미 나눠 먹고 있어. 나눠 먹은 거지. 이거를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발사체가 없고 할 때는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말을 붙이면은 나중에 좀 잘 해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해봤냐? 해봤다. 성공했냐? 성공했다. 이러니까는 요즘은 그래 우리 같이 뭐 좀 해보자. 대우가 좀 다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식도 불러주고. 예, 그렇죠. 옛날에는 회식. 예. 우리는 자기들끼리 단톡으로다가 해서 모였는데. 옛날에는 정말 서러웠어요. 어디 외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야 니들이 뭘 하냐. 우리가 아는데 우리 하자는 대로만 해라. 좀 상위권 친구들 보면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요. 공부 못 하잖아요. 네.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줘. 맞아요. 자기들끼리만 네. 그 보고 있는 책들이 있어 맞아요. 다. 근데 우리가 성적이 안 좋은데 야 나도 넣어주면 안 돼? 이 말도 못 꺼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 국제 우주정거장 사업 때 그때 이제 좀 기회가 못 살렸잖아요 우리가. 그때 놓쳤어요. 네, 그때 우리가. 놓쳤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캐나다 암이라고 하는 그렇죠.
캐나다에 굉장히 작지만 고유의 영역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러면 다음번에 달에 갈 때도 너네가 로봇파를 해줘. 아. 우주 정거장의 국가들이 그대로 달 그 아르테미스 미션에 어떻게 보면 티어 1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못 들어가면 정보를 못 받는 거죠 일단. 못 봤죠 아예. 근데 만약에 너가 뭐 지구과학을 잘해 한 과목이라도 잘하면 어. 껴주는 거죠. 야 그럼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첫 번째는 좀 기회를 못 잡았는데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게 역시 괴물 같은 추력을 자랑하는 SLS 로켓이죠. 아폴로의 세턴 5보다 15%나 강력한 880만 파운드 추력입니다. 비유하자면 세턴 5 로켓이 그 당시에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각그랜저, 포니 이런 거였는데 이 SLS 거의 롤스로이스예요. 엔진이 점화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힘이 전보제트기 160대가 동시에 이륙한 힘입니다. 이 SLS 로켓이 대량의 화물과 인간을 동시에 심우주로 보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거의 유일한 달 탐사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헬륨 누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분들이 이것은 성공을 위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공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최종적인 검증은 뭐냐면요. 비행을 해봐야 됩니다. 쏴봐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만 이게 최종적으로 그래 이거 써도 되겠다, 괜찮게 됐다. 발사 전에 저렇게 헬륨이 이제 리크가 생길 수도 있고 압력이 또 뭔가 이상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 사전에서 점검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면 이제 우리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해결했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 하나 남아 있는 게 비행을 해서 안전하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직전까지는 모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검증 과정이고 네네. 혹시나 이제 발사하자마자 공중 폭발을 해도 이 검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정이죠. 이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그렇죠.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중요한 미션에 막 몇 조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터지는 건 훨씬 나은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모든 실패가 다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음. 다만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렇죠. 똑같은 부분에 실패를 한다든지. 네. 그 또 오리온 우주선 내부에서 승무원들이 이제 터치 스크린을 장갑 끼고 컨트롤했었습니다. 예전에 하드웨어 중심이던 우주선은 정말 스위치가 많았어요. 온 사방에 다 이 스위치예요. 온오프 스위치. 이 스위치의 위치를 외우는 데만 이거는 우주 비행사 자격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은 정말 스마트폰 다루듯이 심지어 우주선 유리창에 AR 광고가 떠가지고 저기 있는 고요의 바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한화손해보험 막 이런 느낌의 새로운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아르테미스 2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누텔라. 이거는 네, 역사상 최고의 광고라고 네네네. 보여주는. 이거는 뭐 슈퍼볼 한 10번 한 거예요. 네. 네. 우주라는 그 무대가 너무 주목도가 높다. 근데 무려 달로 가는 거라면 그 주목도는 자원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누텔라가 아주 그냥 또 맛이 있거든. 또 맛있죠. 또 이게 또 부스러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식에 최적화된 거라서 네. 이 스프레드 형식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좀 아까워요. 뭐 하나 했어야 되는데. 태양초 고추장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스프레드 형식으로. K 뭐 이렇게 K푸드. K푸드로 했으면 우주라는 다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건가. 광고하시던 분들은 광고를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아르테미스 갔었을 때 또 이슈가 됐던 게 승무원 복장들이 너무 멋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 사회를 그대로 이제 우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사업적인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우주에 가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새로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전환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뉴스페이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정부가 우주를 직접 만드는 시대에서 민간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정부와 시장이 함께 사용하는 시대다. 이 정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뉴스페이스로 가면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워낙 초기에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보면은 과거에 이제 초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이제 기반을 닦아놓는 게 우선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민간으로 퍼져나가고 민간에서
훨씬 더 빠르게 그 기술들 혁신을 해나가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 스페이스X도 거의 공기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은 정부만 간다거나 기업만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허. 이거를 생태계 경쟁이거든요. 이 생태계 밸류 체인들이 얼마나 잘 엮여 있느냐, 발사체 분야, 위성 분야, 뭐 부품 소재 분야, 어떤 특정 기업이 한다고 해서 이 기업만 특혜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부터 점점 민간 주도 우주 시장을 펼쳐 나가는 그런 게 지금 요즘 우주 개발 트렌드. 야, 우리도 이제 뉴스페이스로 가자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행히 쌓여 있는 걸 기반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미국이나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 인도 같은 아시아권이랑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략은 지금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발사체 쪽 위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미국은 이미 이제 뭐 스페이스X 그다음에 로켓랩 이런 민간 회사들이 이제 주름 잡고 있는 시장이 됐다고 그쵸, 이제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미국을 겨우 지금 따라가고 있는 나라라고 치면 이제 중국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중국은 국가에서 아직도 엄청난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발사체를 만들어서 발사체도 운영을 하고 위성도 쏘고 우주 정거장도 운영하고 이제 그 국가가 아직도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보다 앞선 나라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게 인도하고 일본하고 유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일본, 인도 할 거 없이 다 자기네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훌륭한 발사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H2를 쓰다가 지금은 H3라는 새로운 발사체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도도 작은 발사체, 큰 발사체 할 것이 쫙 자기네가 개발해 놓은 게 있고, 이제 그걸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아리안이나 베가 이런 정부가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국가가 개발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각자의 나라가 우주로 접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이거는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민간 기업의 어떤 기술력 향상 그다음에 새로운 발사체를 만들 자극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그 방향으로 또 해주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도 가고 민간에 대한 투자도 이제 정부가 같이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 야, 고민이 많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절대 민간으로 넘길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막아놓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뭐 어느 때가 되면 민간이 다 하게 되겠죠. 그 근데 시점을 잡기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예. 어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시점을 좀 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스페이스X가 정부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민간으로 넘어간 건가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 발사체는 그런데 네. 그 외에 탑재차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그 정부하고 민간 관계가 포켓몬스터 같은 거 같은 거. 오, 그래요? 왜냐 옛날에는 지우가 직접 싸웠어요.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하고 발사하고 수요도 다 정부 안에서 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시장 만들어줄게. 너네가 잘해봐. 미션 만들어주고 태워줄게. 이거 가지고 헤리티지 너네가 만들어봐.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직접 이렇게 막 우주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선도적인 미션.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왕성에 가야 된다. 해성을 타격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아니면 직접 싸우지 않아요. 이 우주 시장이라는 거에 여러 개의 포켓몬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강력한 포켓몬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이 판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망나뇽 같은 스페이스X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서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 전설 포켓몬 같은 거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트레이너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카츄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자율성을 많이 줘요. 이 회사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야, 들어가기 싫으면 들어가지 마.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나와서 나돌아 당겨. 자유롭게 하다가 경기 때 잘 띄워주면 돼. 약간 이런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수직 계열화 다 국가 항천국 밑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자유의지가 없는 포켓몬들. 일본은 또 스타일이 좀 달라요.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세세한 항목들마다 기업들을 지정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포켓몬 파악을 잘했다. 잘해가지고 인도는 확실해. 컨셉이 확실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간다. 자원을 되게 잘 배분해서 포켓몬 한 마리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포켓몬들. 가성비 포켓몬. 잉어킹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초반에는 약하지만. 그래가지고 망갈리안 이런 거 보면 화성 가는데 1조가 안 늘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 달도 1000억으로 가더라고. 달도 1000억으로 가고. 1000억이면은 SF 영화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더 싸. 그냥 다는 게 더 싸. 정말 가성비. 국가의 어떤 뭐 정치 체계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게끔 우주 철학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드리블을 하느냐가 요새는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임무가 주어졌을 때 민간 기업들은 잘 수행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느낌은 사실은 약간 가성비 쪽이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는 시장 파악을 되게 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가성비 포켓몬만을 키워야 되네요. 진짜. 예를 들어서 파치리스 포켓몬 대회에서 안 쓰던 포켓몬 맞아, 갑자기 맞아,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이기고 깜짝 놀라서 네, 사람들이 깜짝- 저 잡포켓몬을 왜 갖고 온 거야? 네. 그랬는데 걔가 엄청나게 그렇죠. 기가 막힌 카운터로 등장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야 그러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많이 해야 됩니다. 포켓몬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어떤 항우연이나 뭐 많은 뭐 대기업이나 뭐 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은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에 이런 전국민적인 관심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뭐 네. 이런 적이 없어서 우주 기술이라는 거는 국방의 관점에서 많이 봤었으면은 이제는 우주 시장 그 다음에 민간 주도의 어떤 우주 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입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 항우연에 계시는 그 연구원분들도 저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레거시 스페이스라고. 아하, 레거시. 네, 레거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올드가 좀 부정적이라서. 네, 부정적이잖아요. 이거. 근데 레거시라고 하면은 약간 전통, 있어 보이잖아요. 레거시 미디어 공중파. 근데 저는 그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이건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썼던 거를 좀 다운사이징하고 좀 어허.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어떤 생태계 순환, 기술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리호가 사실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기 위한 플랫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누리호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 쪽 사이드에서 이제 기술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들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관점에서 보면 누리호는 엄청난 성공이네요. 누리호라고 하려고 했던 거는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 길이 더 멀다. 제가 대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누리호 하면 이제 우리가 기술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호라는 이름만으로 벅차거든요. 그렇죠. 네. 이 벅찬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누리호라는 걸 우리가 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되니까. 비판을 또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누리호가 제작비가 비싸고 뭐 이래갖고 뭐 경쟁이 되냐. 근데 그러려고 사실 만들었던 로켓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아니, 드리고 비판하는 싶고.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다 손절해가지고. 여기서 뭘 얻었는가에 집중을 네, 한다면 네,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절대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걸 얻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이 이제 글로벌 우주 공급망에서 독자적인 포지션을 잡는다면 반도체 장비 시장을 혼자 지배한 ASML처럼 이 부품 없이는 이제 로켓 못 만들 것이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 옛날에 이제 미국에 골드러시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돈 제일 많이 번 데가 곡괭이 팔고 청바지. 청바지 팔고 맞아요. 그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금은 사실 얼마 안 돼. 금은 사실 얼마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잘하잖아요. 아 한국이죠. 네, 배터리나 막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우주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달 환경, 좀 가혹한 환경에서 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반도체. 우주가 앞에 붙긴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시장을 그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은 정말 이 우주 탐사람에 있어서 요 부품만은 꼭 쓸 그렇죠. 건데 네. 요거는 사실 제일 잘 만드는 데가 대한민국이다. 요거를 이제 검증 받으면 끝나는 거네요. 좋은 전략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하고 저희가 일을 해보면은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은 사실은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 못지않게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해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 것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그럼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크게 결단을 내린 한화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거 장기적으로 뭔가 보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 뭐 저희는 아직도 손해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이 있거든요. 하나 손해보험이 손해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걸 메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강한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다음에 약한 부분이 있고 한 거는 같아요. 예. 그 누리호 개발하면서 했던 부분은 우리나라 제조업 정밀 제작 이런 부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해보시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하는 데는 해보시지를 못해서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시행착오와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었는데 이 로켓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뭐 전기전자 부품도 들어가고 통신 장비도 들어가고 진짜 거기에 이제 연결된 어떤 배선들이나 구조만 봐도 약간 무대 장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고 같이 했던 기업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 관련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깨닫게 되면 좋은 발판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누리호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그 자체가 굉장한 헤리티지가 되기 때문에 탑재체 쪽에서도 다른 나라가 좀 못 따라올 부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전력을 다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주 산업이 조금 독특해서 약간 양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하는 부분도 살리면서도 없는 부품이 없어야 되는, 독자적인 기술, 남들이 안 줄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 어떤 부분품들은 ASML처럼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도 우주 접근할 수 있는 역량들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야지 또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부품도 한번 써볼까? 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쏘면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안 껴줘요. 그러니까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그것만 해서는 수익이 안 나. 예. 약간 예시를 들면은 이제 흑백 요리사 셰프님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파인 다이닝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타 셰프들이 이제 밀키트를 만듭니다. 나만의 독자적인 시그니처 메뉴를 갖고 있으면서 근데 이걸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밀키트를 팔면서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써야 되는 네, 되게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데이터 활용 어플리케이션 이쪽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 시장 같은 경우가 아이디어가 바로 돈이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시장이 강해야 우주로 나가는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AI 시대잖아요. 지금 네. 저희. 근데 그럼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우 데이터예요.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이 석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안보도 하고 환경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산업이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로켓 한 번 발사할 거 10번 발사하고 100번 발사하고 어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만으로는 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산업으로의 어떤 그 우주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면 우주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위성이나 아니면 우주에서 얻어지는 그 로우 데이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로우 데이터들을 우주 기술이 풍부한 이런 국가들에서 받아가지고 가공 처리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게 됐었어요. 그런 게 많았죠. 이번에 이란 전쟁 나면서 이란 데이터 공개하지 마, 위성 데이터. 오. 시장에 풀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그걸 또 다 이 버티컬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있는 나라만 있는 어쨌든- 나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예전에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이 로우 데이터의 중요성도 올라가고 사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위성 데이터는 이제 국가 기반 산업에서 뺄 수 없는 데이터가 된 거죠. 국방으로는 당연히 그렇고 국토 관리 부분이라던가 뭐 환경이라던가 기후 변화가 또 엄청난 큰 화두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내일 갑자기 200mm 쏟아져도 날씨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 세계의 어떤 이 데이터들을 어떤 수단이 제일 빨리 얻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주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미래를 대처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제 일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 산업군 전체에 이런 위성 자료를 가공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쓰이게 돼요. 지금 유례없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쩌면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접하기에 좀 이런 부분이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 공공기관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정부 예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좀 아닌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뭔가 결과에 따라서 약간 그 다음에 예산이 이제 오락가락 한다든지 제일 심했던 게 이제 우리가 나로호를 1차, 2차 실패를 딱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3차 발사가 남아있고 누리호 개발 사업이 시작이 돼서 가는데 그야말로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주는 뭐 그런 걸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작이 되면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누리호 개발 사업도 조금 지연이 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졌고 특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이제 예산 때문에 국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니들이 이거 할 줄 알아? 진짜 능력 돼?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 그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국민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도 관심 가지고, 정부도 관심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100점만 맞고 있는데 엄청나게 낮은 확률의 100점이에요. 이게 기본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리호 팀에 스페이스X의 연봉을 줬다면 재사용 발사체가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낮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해줄 만한 체계가 부족하다. 우주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 사명감이 없는 분들이 와야지 성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산기 두드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누리호 개발팀의 스페이스X 연봉이었다. 아, 그러면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우주 탐사에 참여했던 그런 인력들이 연봉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기 아르테미스에 참여했던 그런 우주 비행사들도 국가적으로 되게 우대를 해주잖아요. 또 부가 아니라면 네, 명예를 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시도하는 것부터가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증명인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좀 잘 되는 게 확실한 좀 부를 좀 보장해 주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표정이 밝아요. 네. 부와 명예가 좀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럼요. 네. 네. 그래도 본부장님 그래도 본부장님이면 또 스페이스X랑 비교해도 아니요. 연봉 수준이 나쁘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결국 예산을 봐야 돼요.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긴 하죠. 네, 이번에 이제 우주청 예산이 많이 확대가 돼서 네. 거의 1조 원 가까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전 세계 우주 시장의 10%를 점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 나라 일본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우주 예산의 딱 10배. 그 정도나 10배. 차이 나요? 근데 우리가 국력이 또 10배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네. 잘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 수준에 음. 배정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조심스럽죠? 네, 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긴 하고요.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은 약간 이제 속도가 안 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무언가를 갖춰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2032년 달 착륙 목표가 현실이 됐을 때 한국 우주 산업에는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가 누리호가 딱 발사 성공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뭐 만들어서 우주로 올릴래 뭐 이런 게 막 늘어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달에 착륙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성공하고 이러면은 달에 가서 또 우리는 뭘 하겠다 이런 또 붐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관심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K라드 큐브 참여하면서 네. 유인 달 탐사 미션하고 같이 간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접 가기 전에는 몰랐던 정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통신 체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안전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주로 나간다는 게 엄청난 자산인데,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이제 2032년에 착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헤리티지들을 얻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될 거야라고 예측하는 거랑 됐다라고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요. 될 거야는 긴가민가는 팀들이 많은데 네. 됐다는 정말 기념비적인 거잖아요. 방점을 딱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라거나 산업이라거나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갔을 때랑 안 갔을 때랑. 아주 많이 변화할 것 같고요.
달 착륙이 된다고 하면 그럼 좀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면 본부장님 주주가 되겠습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크죠, 기업이. 그래서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우리 박시byl 대표님. 저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일반 대중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우주 업계에서의 스페이스X의 지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일반 대중분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뭐 네. 이상한 소리 하고 키보드 워리어로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막 이상한 막 춤추고 막 그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우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캘리포니아 경제력이 웬만한 국가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우주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웬만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자산보다 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전설의 포켓몬이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전에 우리 고종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렸던 게 만약에 5천만 원을 받을래 우주를 갈래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뭘 고를 것이냐.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500만 원만 줘도 된다고 그래갖고 너무 세게 불렀구나. 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네, 어쨌든 스페이스X는 전설의 포켓몬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시작점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떻게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85년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항공공학과를 들어갔는데 내가 비행기 공부를 하지만은 언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날리고 하겠냐. 그런 날이 오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고 인공위성을 날리고 전투기를 만들어서 심지어 수출까지 하고 있는 40년 만에 그런 변화가 생겼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갈 길은 멀죠. 먼데 노력하면 뭐 안 되는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시별 대표님. 저희 우주 관련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창업한 지가 이제 만으로 딱 10년이 넘었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우주 스타트업이냐 말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들었고. 너 미쳤어? 막 이랬거든요, 사실. 네, 거의 맨날 듣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빨리 취직이나 해라.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이 레거시 스페이스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고종원 본부장님하고 또 이렇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또 대표를 하시는 또 이렇게 궤도님하고 이렇게 뉴스페이스 또 그리고 우리나라 또 달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뿌듯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제가 정말 관심이 가장 큰 분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사실 더 깊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심해로 갈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차마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네. 대화를 완성하는 지식 설계자 라플리클리 딥다이브. 다음에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궤도와 함께 흥미진진한 다이브를 계속하고 싶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의 6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군체와 좀비의 미학입니다. K-좀비의 설계자 연상호 감독님 어서 오세요. 연상호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좀비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 무한 동력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를 그럼 감독님 한번 설정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아까도 이거 바이오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에 미쳤거나 그냥 미쳤거나. 왠지 생물학자분들은 그 생명체를 보다 보니까 그 한 단계 더 나아간 욕구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인류 멸망이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말살. 그럼 제가 인간을 세상에 미생물화 kombo가 시켜야겠다. 왜 이러세요? 인류를 위해서.